선배들이 대나무 화분을 키우라고. 오늘은 아뜰리에부터 대형 설계사무소 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아오신, 그렇게 총 8년 정도 경력이 되신 이두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이두근님이랑 대형 설계사무소를 한때 같이 다니셨었던 박준병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병님에 대한 소개는 저희 유튜브 영상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두근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된 건축 디자이너고요. 아뜰리에나 이제 대형 그 외에도 뭐 전시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는 굉장히 작은 아뜰리에서부터 큰 대형 설계사무소까지 경력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비교도 하면서 장단점도 알려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두근님의 개인 인스타그램 채널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MTR SQM CB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일단은 그 단축어인데, 그러니까 미터, 스퀘어미터, 큐빅미터 이렇게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2차원의 이미지도 작업을 하고 3D도 작업하고 좀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되게 다양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만 좋아하진 않고요, 그림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가구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디자인, 뭐 이렇게 2D 그래픽적인 디자인도 되게 좋아하고, 뭐 UX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코딩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약간 서로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야의 것들을 좀 많이 접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코딩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관심 있으세요? 코딩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사실 제가 그래스호퍼나 이런 것도 되게 늦게 배웠거든요. 그 전에까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좀 최근 들어서는 이게 자동화 되는 게 내가 일할 때 있어서 되게 편리하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분야는 약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를 코딩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뜰리에부터 대형 설계사무소까지 경력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나이가 30살이시잖아요. 그쵸, 네. 빠른으로 치면 31살. 네. 근데 경력이 8년이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일단은 스토리가 있는데, 학교를 빨리 들어갔잖아요, 1년 남들보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학군단을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군단을 하면은 보통 이제 바로 칼 졸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칼 졸업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5학년 때 학군단을 다니다가 면제 판정이 된 거죠. 그 면제를 일찍 받았으면 휴학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5학년인 상태여서 그냥 바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빠른 애에서 1년을 벌었고 네네. 군대 안 가셨으니까 2년 벌어가지고 다른 친구보다 경력을 3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네요? 그쵸. 아, 그래가지고 경력이 많으시구나. 네네. 그러면 그동안 다녔던 회사 중에 제일 작았던 데는 몇 명 규모였고 제일 컸던 데는 몇 명 규모였을까요? 일단 제일 작았던 곳은 4명이었고요. 네. 제일 컸던 곳은 8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회사 이름 말해도 되죠? 네. 여기는 행림이죠? 네네, 맞습니다. 4명 규모는 아뜰리에였나요? 네, 맞습니다. 설계만 하는 곳이었나요? 아니요, 여기는 건축 베이스긴 한데 전시 위주로 많이 하던 회사였고요. 바레라고 하는 다래요? 바레예요. 바레? BAR. 여기가 막 이렇게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나중에 좀 약간 성장 가능성이. 약간 문화 쪽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떠오를 것 같네요. 그러면 작은 곳이랑 큰 곳이랑 뭐 다양한 차이가 있을 텐데 뭐 급여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근무 조건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애들이 궁금해하는 근무 환경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뜰리에 간다 그러면 이제 죽어라 밤샌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네. 큰데 하면은 무조건 뭐 야근 없다, 야근하면 무조건 뭐 야근비를 준다거나 그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둘 다 야근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아뜰리에가 야근을 더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행림에서 일했던 분야도 현상 설계였다 보니까 야근을 피할 수 없는 근무 조건이었죠. 그러면 대형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 내가 현상을 하고 싶다 또는 현상하기 싫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뭐 이제 신입 입사할 때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관련 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뭐
현상은 피하고 뭐 실시를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어서 들었는데 대형 설계사무소는 1년에 한 번씩 팀을 바꾼다고, 현상이 있다가 실시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던데. 그거는 사무실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본인이 원해서 뭐 현상이 당선된 다음에 그 현상을 내가 실시도 하고 싶다 해서 요청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상 같은 경우에 야근이 많은 대신에 철야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대신에 뭔가 휴가라든지 그런 게 좀 챙겨줬나요, 회사에서? 아, 네네. 현상 설계 마감을 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길게 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이제 작은 것을 아뜰리에라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 아뜰리에의 장점이랑 단점 하나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장점은 경험을 정말 단기간에 많이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아뜰리에 작가가 좀 되게 작가주의가 있는 건축가들이 대표인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회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뜰리에를 만약에 고른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사실 대형 설계 사무소를 선정하는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이라든지 급여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뜰리에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소장님, 그러니까 그분의 디자인이 나랑 맞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도 그걸 생각해서 바레라는 곳에 가셨을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진 않았고 그렇구나. 저는 약간 좀 뭐지? 제가 포트폴리오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대충 이렇게 짜집어서 보냈는데 아까 소개로 제가 처음에는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트폴리오 이렇게 꾸려서 이메일로 보내고 미팅을 하자고 해가지고 갔어. 지금은 사무실로 옮겼는데 그때는 이제 익선동 쪽에 한옥으로 된 사무실이었거든요. 네, 완전 되게 좋은 거예요. 한옥 느낌이.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일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워낙에 또 좀 재밌어 보이면은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김병 씨하고 왜 친해졌는지 알 것 같아요. 친해지진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깊은 대화는 오늘 처음. 아, 진짜요? 근데 좋아만 했어요. 그냥. 뒷모습만 이렇게 아니, 서로 뒷모습만 이렇게 바로 보면서. 뒷자리였다면서요? 네. 네. 다른 팀이었나? 네, 다른 팀이죠, 네. 다른 팀. 팀이 이렇게 딱 복도에서 끊어지는. 아, 그럼 대형 설계 사무소도 같은 팀이 아니면 아무래도 친해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아니 뭐 옆옆 팀은 인사도 안 해요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맞춰도 인사도 안 해요. 옆옆 팀은 나만 했어요. 일반적인 짝사랑. 그랬어? 사실 1층에서 이렇게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알잖아. 만나도 사실 좀 약간 인사 잘 안 인사 하고. 안 해요 서로. 근데 얼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근데 인사 안 한다고? 나 이가 좀 안 되는데? 근데 다른 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안 하긴 했어요. 형님 서로. 나 신기하다. 야,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있어. 맞아요.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도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점은요, 일단은 대형에 비해서 좀 시스템이 부재하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했을 때 그 소장님 두 분이 외국 건축사를 취득해서 한국에 오픈한 케이스였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무 수련을 일단은 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형에서는 진짜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그 바레는 아닌데 자기가 뭐 이제 세금 관련된 그런 것도 세무사랑 직접 통화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겪어봤었던 일이고. 아, 뭐 직원이? 네네네. 오. 그리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인사팀 관리팀이 이렇게 따로 원래는 분리가 돼 그치. 있잖아요. 그런 게 따로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직접 자기가 하는 거죠. 그치, 업무별로 사람을 다 뽑을 수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장점인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정말 건축 일만 하고 싶다 하면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아뜰리에를 선정할 때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 뭐 웹사이트를 들어가 봐야 된다거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좋다거나 이런 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보통은 네. 학교 선배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서는 네네.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회사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일단 최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면접에 가서 최대한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도 대충 좀 느껴보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밤에 사무실 쪽을 한번 가보는 거죠. 오.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이것도 있어요.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럼- 좀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뜰리에는 면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 진짜? 그냥 바로 와서 일하라는 느낌으로 아, 그런 데는 좀 피하면 좋지 않아요? 그건 진짜 피해야겠다. 네. 이건 저는 진짜.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진짜 근데 소장님들도 알아야 돼. 면접 보러 왔으면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너무 급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럼 맞아. 다 도망가. 맞아. 진짜 다 도망가. 와. 그건 진짜 너무 힘든 회사가 보통 그러거든요. 본인은 혹시 면접 같은 데 가서 어떤 거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 회사에서 가면 무슨 일 할지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저는 보통 가면은 그 회사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틀리에 같은 데나 좀 작은 데 가면은 이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 했는지 요거를 좀 PR 하듯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좀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맞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틀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대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형은 800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거 굉장히 큰 회사에서 일했는데 보통 대형 설계사무소의 기준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준병 씨? 100명? 되게 단순하시네요. 왜요? 100명 넘으면 대형 아니? 외국 같은 기준에서 보면은 100명이면 대형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보통 이게 설계뿐만 아니라 뭐 감리라든지 그게 포함돼 있어서 그쵸, 그런가? 다 섞여 있어서 그래. 100명 기준으로 합시다. 대형도 장단점, 이건 준병 씨도 같이 회사를 다녔던 비록 옆 팀이었지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던 옆 팀이었지만 준병 씨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드구님부터 대형의 장점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내가 신경 쓸 게 많이 적다. 약간 내 일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저는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준병 씨는요? 저 지금 아틀리 다니잖아요. 장점이라고 말씀하신 거랑 단점이라고 말씀한 게 전 좀 반대로 느꼈어요. 아. 예. 아, 진짜? 오히려 신경 쓸 게 많았어요. 대형에 있을 때는 더. 근데 그거는 일 제가 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준병 씨가 신입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랬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신입들이 결제나 이런 거를 그치. 직접 그런 것도 해야 모아서 되고.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비품도 신입들이 어떻게 보면 주문을 그렇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예약한다든지. 아 맞아, 이두구님은 거기 경력으로 들어가셨죠? 네네. 그쵸. 저는 사실 이게 신입 때 만약에 이게 다 교육을 받잖아요, 신입이. 근데 경력직을 교육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다 해줬죠. 네, 신입이나 아니면 저랑 같은 연차여도 둘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예약이나 이런 거는. 아, 그렇지. 예. 아 그랬구나. 약간 그리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만 더 집중하기보다 뭔가 이 사람한테도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일밖에 안 해요. 뭐 거의 하루에 한 5마디도 안 하고. 대형의 단점 박준병이 있다. 진짜? 아, 저는 그리고 대형의 장점이 좀 약간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맞아.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네. 어. 아, 사람 많은 게. 이게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원래 그 CG를 내부에서 하던 직원이 2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분은 CG 회사를 차렸고 한 분은 이제 게임 회사를 들어갔어요. 대박. 근데 둘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재밌어요. 그 두 분도 재밌어. 아, 그럼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아틀리에 한 2-3명 있는 곳 가면은 그 분들만 보게 되니까. 그럼 대형의 단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상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보고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게 디자인 컨펌을 맞아. 되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중간에서 컷 네. 당할 수 있고. 현상을 하면은 그 팀이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본부장 아니면은 이제 위에 사장, 대표 뭐 이렇게 다 보고를 건너다 보면은 거기 또 외부에서도 그 컨펌하러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겪다 보면은 약간 저건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 거죠. 맞아.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리고 굳이 단점이라고 뽑아보자면 꽂아보자면. 굳이 단점이라고 뽑아보자면 발음 좀 꼽아보자면 아니야? 꼽아보다 할 거라마. 굳이 단점을 말하자면 그 어떤 연차에 따른 그 주어진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계별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틀리 같은 예. 경우는 본인이 만능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그치. 제가 만약에 뭐 15년차, 20년차 그러면은 아틀리에든 대형이든 다 주도하는 자리에 있겠죠. 근데 전연차일 때 뭔가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목마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그 아쉬울 수도 있다. 그쵸. 이게 덧붙이자면
정말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쵸, 예를 바뀔 수가 들어 없어. 막 도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한 2, 3년 동안 계속 도집만 해야 되고 맞아. 그 3D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6, 7년 해야 네, 돼. 계속 3D만 해야 돼요. 그게 이렇게 자기는 막 계획도 해보고 싶고 막 도집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직원들도 다 시스템이에요. 그게 딱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오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 한 명이 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무너지지도 않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뭔가 많이 변하지도 않죠. 뭔가 그런 전체 흐름 같은 게. 그럼 대형 설계사무소 입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꿀팁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경력직으로만 이렇게 옮겨 다녔다 보니까 대형의 포폴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딱 말해줄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그냥 회사를 겪으면서 아 포폴은 이래야 된다 약간 그런 거를 느낀 거는 일단 자기 색깔이 포폴에 좀 표현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포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픽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아까 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포폴에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구 공모전 이런 거 했던 것도 막 넣고 그래픽 했던 것도 막 넣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성 같은 게 포폴에 담기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뽑고 싶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영상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편에서는 이두구님의 포트폴리오 소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준병 씨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준병 씨가 생각하기에 대형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팁이 될 만한 얘기 좀 해주세요. 면접에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자기 포트폴리오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임원진 면접 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제 생각에는 대형에 붙고 싶으면은 열정이나 뭔가 내 그런 능력보다는 오히려 뭔가 좀 신뢰성이나 아니면 내가 그런 안정감 그런 거를 조금 더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뭔가 열정이나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아마 금방 퇴사했다는 그런 통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미. 아 진짜로.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열정은 좀 한 스푼 빼고 오히려 약간 신뢰감이나 아니면 뭔가 그런 안정감. 신뢰감이나 안정감은 어떻게 표현해? 그럼 좀 덜 잘하라고? 아니 덜 잘하는 게 아니죠. 열정 완전 다른 능력이에요. 약간 실무 능력을 좀 더 어필한다는. 그쵸. 약간 실무 능력보다는 뭔가 어떤 주어진 거 있으면 일을 끝까지 완수해낸다 나는. 아 그런 거를. 나는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뭔가 약간 열정 쪽이면은 나는 주어진 일에는 무조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시킵니다. 어떤 팀워크가 있을 때 저는 제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대형에서는 조금 더 어필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 거 같은 게 이제 포폴에서 녹아내기 힘드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데 써야겠다.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써야 되고 그런 데서 그런 거를 좀 강조해야 된다. 대형에 가고 싶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일하면서 알게 된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 그 어떤 실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실시만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포폴을 계획 그런 거 안 넣고 아예 실시 도면만 다 넣은 거예요. 디테일 넣고 막. 예, 예. 진짜? 그래서 자기 면접 볼 때도 저는 실시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실시팀이 그냥 바로 꽂은 거예요. 맞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포폴에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꿀팁도 있을 수 있겠다. 보통 학부생들이면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열에 한 8은 디자인하고 싶어 할걸요. 다 그 현상 쪽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저는 실시를 하고 싶습니다. 막 저는 주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은 뽑힐 가능성 상당히 높을 거다. 다 여기 현상만 좋아한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실시 좋아한다. 그럼 제가 딱 나는 쟤를 뽑고 싶겠죠. 그 내가 그 결정권자라면. 실시랑 주거가 둘 다 좀 피하는. 기피하는. 그쵸. 보통 그럴 다 수 디자인하고 있죠. 싶어 하죠. 졸업하는 그래? 학생들이. 근데 그 준명 씨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본부장님이 그 막 신입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거 적잖아요. 그게 3개 다 현상이 아니면은 잘랐대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올인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와. 무지성 아니야?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전략적으로 썼죠. 세 개 다 안 썼어요? 현상은 1지만 쓰고 2지만 그냥 아니 3개 다 현상 쓰. 아니 그건 반칙이잖아. 시스템 이해 못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좀 무지성도 좀 필요하다. 맞아.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네. 오, 다들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긴 본인도 지금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행님 갔던 거는 일반 현상을 하고 싶어서 갔던 게 컸었어. 조용히 하고 있었죠. 아니 저 오른쪽 자리가 거기 본부장. 본부장 옆자리였어요. 존나 죽어가지고. 그래서 본부장 옆자리라 퇴사했다 이런 썰도 20%.
본부장짜리 대상당 20%. 훨씬 높아? 아니요. 아 그냥 파티는 책상 없어요. 연결돼 책상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아 네. 진짜로? 그래서 막 되겠다. 선생들이 대나무 화분을 키우라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나와있어. 처음에는 의식 못하다. 대나무 빨리 크니까. 아침에 인식 못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소형 아뜰리에하고 대형 설계사무소하고 좀 급여를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둘의 급여 체계는 어떻게 다르며 연차별로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뭐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일단 신입 사원 기준으로는 대형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뭐 그냥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을. 그쵸. 근데 이 다음부터는 전부 공통이에요. 대형도 마찬가지고 아뜰리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다 동기들 아마 다 똑같이 돈이 상승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기들끼리에서도 이제 그 폭이 생깁니다. 대형도? 그쵸. 인상률이 다르죠. 이름이 어떻게 달라요? 당연히 그쵸, 다르죠. 다르죠. 예. 아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게? 예, 예. 인사평가를 이제 그쵸. 하니까 그거에 따라 좀 차등 지급되는. 아뜰리에도? 아뜰리에는 그 사람이 진짜 만약에 나가면은 그 회사가 휘청거린다 그러면 진짜 거의 소장급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 부장님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이게 뭐지? 주변 분 얘기인데 그 회사 사람들이 막 단체로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은 사람들 연봉을 좀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올려준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아. 예. 그거 말 되네. 그러면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쵸. 예. 그쵸. 신입보다 대리가 더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억울해서 안 되지 그러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비밀로 그렇죠. 원래 연봉 계약을 할 때 직원들끼리는 비밀 유지 계약을 다 하잖아요. 계약서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두상으로는 비밀 유지해라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저는 사실 비밀이 좀 더 난 것 같긴 한데 비밀이 난 거. 뭐 근데 뭐 차이 난다고 해봤자 뭐 크게 차이 안 나. 맞아요. 뭐 1,000만 원씩 네. 나겠어요 월에. 그니까 그거 아니면은 네. 뭐 비슷하니까. 그렇지. 사실 이게 딱 눈앞에 그 돈이 얼마나 막 10만 원 더 들어오냐 이런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의 자존심 네, 문제죠 사실. 그쵸. 맞아. 이거 대형이 신입보다 뭐 아뜰리에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대형 안에서 자존심 상해서 나가고 그러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한 10년 차부터는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뜰리에랑 대형이랑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리어에 따라서 커리어에 그거는 진짜 그쵸, 달라질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형이어도 어. 10년 차인데 막 되게 조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 있을 수 있어. 10년 차인데 막 어디 가서 소장 이렇게 막 아니면 본부장 직급을 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차면. 맞아. 그래서 그건 진짜 사람 그러니까, 캐파에 따라서 네. 신입 연봉 말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맞아요. 근데 진짜 저 대형 신입이 많이 받더라고요. 맞아. 근데 10년차 넘어가는 사람들 제가 몇 명 알고 있는데 정말 달라요. 그죠. 심지어 건설사보다도 많이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두구님께서는 연봉 협상을 지금 몇 차례 해오셨을 텐데 연봉 협상에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연봉 협상 꿀팁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두 명의 눈빛을 지금 약간 뭔가 진짜 꿀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가서 꿀 먹인다. 저는 이직을 할 때 항상 어느 정도 연봉이 얘기된 상태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약간 소개 형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이거 맞춰주면은 갈게요 뭐 이렇게 하던지 보통 이직을 아예 넘어가기 전에 금액을 다 알고서 넘어갔어요. 지금 사무실은 그래도 꽤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연봉 협상은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직을 경력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액을 안 지켜주는 회사들이 맞죠. 꽤 많아요. 약속을 했는데 네. 왜? 그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한 거니까. 예를 들어 연봉 4천 줄게라고 했는데 네. 실제 딱 앉아가지고 도장 찍으려니까 4천이 아닌 거야? 그쵸. 네. 그럼 말을 하면 안 되나? 말을 해도 이제 그냥 자기 회사 테이블이 이래서 그 금액은 못 맞춰준다. 진짜로? 이런 회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거 너무 치사하잖아. 맞아. 저도 들었어. 아, 진짜로? 네. 그거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그 회사에 아는 분이 있으면은 좀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와, 그건 진짜 왜냐면 너 어차피 퇴사하지 않았냐?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라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력직 입사를 뭐 연봉 이 정도 맞춰줄게 해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한 달 일했어요.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이 금액 못 맞춰준다 이러면은 자기는 다른 회사를 또 이직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단 올해는 이걸로 하고 내년에는 이거 해가지고 오, 그쵸, 예. 더해서 이걸로 갈 거니까 일단 올해는 이거 올해만 좀 줘라.
네, 올해만 이렇게 좀 얘기하겠죠. 부탁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이제 그 회사에 다니는 분이나 그런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가는 게 맞죠. 그게 진짜 꿀팁이다. 근데 이건 아 이거 꿀 맞나요 이거? 양쪽한테 다 꿀팁이네. 소장님 꿀이기도 하고 소장님도 꿀. 아 이거 나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일단 불러라. 오도가 이거 못하게 만들어라.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소문이 터질 거기 때문에 기사님 네. 두드려라. 아 이런 거는 배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어차피 그러면 나쁜 소문 되게 빨리 퍼지거든요. 우리 맞아요. 건축학 또 고민 상담소 오픈톡방이기 때문에 맞아. 거기다 소문을 내야 돼. 그러니까 소문 낼 거니까 뭐 잘 이직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 이직 꿀팁도 알려주실래요? 1년차, 2년차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한이 되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직은 일단 저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거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연락을 약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연락망을. 그래야 좀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떨어지고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동종업계 사람인 거예요. 아 친구의 친구.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건축은 합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합사를 나가면 이제 그쪽 사람들이랑 좀 되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죠. 아 준명 씨처럼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락망을 계속 유지를 시켜놓고 만약에 자기가 이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회사 너무 힘들다. 나 이직하고 싶다. 거기 회사 좋지 않냐. 가고 싶다. 그 계속 이렇게 좀 은연중에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자리가 떴을 때 연락을 한 번씩 준다든지 포포를 한 번 넣어봐라. 그거 괜찮은 꿀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이 일해봤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같이 일할 때 괜찮더라. 하는구나. 예. 그래서 윗선에도 어필을 잘 해주시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꿀팁이지 않을까.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좀 연락망을 계속 한번 안부 인사 이렇게 한 번씩 돌리고 뭐. 마지막 질문인데 10년 뒤 본인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건축사를 따고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건축가상을 꼭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최대한 좀 빨리 차려서 건축물 이렇게 몇 개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재밌는 포트폴리오 많이 쌓아서 좀 이렇게 젊은 건축가상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뭔가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사무소가 되고 싶어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본인은 젊잖아요. 젊은 이들한테 인기 많은 아틀리에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뭐 요즘에는 뭐 네임리스트도 되게 인기 많다고 생각이 들고 뭐 큐바도 저도 되게 좋아하고 자기 프로젝트들을 좀 재밌게 설명할 수 있고 뭔가 대중한테 어필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져오시는 사무소들이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건축은 이거야 이게 생기거든요. 그게 대중한테 어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대중의 입장에서 좀 쉽고 재밌고 약간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건축가들이 말할 수 있으면은 좀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2편에 또 포트폴리오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이 보고 계신 분들은 2편도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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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주.